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기발전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소에 설치되어 삼상 교류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기발전기, 우리나라에서 교류를 만들어내는 발전기는 모두 동기발전기가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다음에서 동기전동기와 구조가 동일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전동기와 구조가 동일한 것은 동기발전기가 될 것이며, 동기발전기는 삼상 교류전력을 만들어내는 교류발전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고 계좌극을 회전한 전기기계는? 네, 회전 계좌형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전 계좌형은 뭐예요? 동기 발전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 계좌형이기 때문에 답은 동기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3번까지 아주 간단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4번입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동기 속도와 극수와의 관계를 표시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동기 속도 NS는 120 F 나누기 P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주파수는 어떻게 해요? 주파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NS와 P, 즉 동기 속도와 극수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반비례하는 2번 그래프가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네, 개념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자가 고정자이므로 전기자에서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친구가 회전하지 않고 고정을 하기 때문에 고압, 대전류를 만들어내는데 용이하다. 네, 맞는 말이죠. 절연도 당연히 쉽게 될 겁니다. 계좌가 회전자이지만 저압, 소용량의 직류이므로 구조가 간단하다. 그렇죠. 회전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 계좌는 어떻게 해요? 간단하고 적은 용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전기자보다 계좌극을 회전자로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딱 봐도 전기자보다는 계좌극, 그러니까 철심이 어떻게 돼요? 계좌, 철극이 뭐다? 더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좌를 회전 계좌형으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 회전 계좌형을 쓴다고 해서 기전력의 파형이 개선되는 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분포권, 단절권에서만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 라는 게 영향력이 있겠죠. 자, 6번입니다.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 냉각 방식으로 하는 이유 중에서 아닌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풍선이 공기 냉각 시에 약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니까 풍선은 어떻게 돼요? 회전하는 기기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소 냉각 방식 같은 경우는 풍선이 작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열 전도율이 좋고 가스 냉각기의 크기가 작아진다. 네, 맞습니다. 절연물에 산화작용이 없다. 산화가 잘 안 되고 전연 열화가 작아 수명이 길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반폐형을 하기 때문에 이물질의 침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물질의 침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 반폐형은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반만 이렇게 막혀져 있다는 거죠. 그럼 반은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말이 안 맞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의 침입도 있을 수도 있고 소음도 당연히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는 반폐형이 아니라 밀폐형 또는 개념 시간에는 제가 이 전폐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자, 전폐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이물질의 침입이 없고 그리고 소음 또한 감소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7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구동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이를 발전기라고 했을 때 3의 명칭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얘가 뭐예요? 얘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동기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계좌라는 친구입니다. 계좌라는 친구예요. 자, 이렇게 계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분명히 우리가 이 계좌에 뭐를 넣어줬어요? 전원을 넣었습니다. 직류 전원을 이렇게 넣어줬죠. 직류 전원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왜? 자속을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직류 여자 전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지. 돌려줘야지 어떻게 된다? 유기기 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은 요 3번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여자기가 됩니다. 4번이 뭐가 된다? 전동기가 됩니다. 즉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 여자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에다가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직류 전원을 인가했기 때문에 얘가 여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동기를 통해서 얘를 돌려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3은 뭐다? 여자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4는 전동기가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전기정원선을 Y결선을 하는 이유 중 델타 결선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출력을 더욱 증대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삼상 여러분들 교류 발전기에서는 출력은 항상 일정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결선으로 한다고 해서 뭐 출력이 증대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권선의 코로나 현상이 적다. Y결선을 하게 되면은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 배로 감소하기 때문에 절연에 용이하게 되고 따라서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지니까 코로나 현상이 적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념 시간에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렇죠.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르는 것은 바로 델타 결선이 되게 됩니다. 자, 델타 결선에서는 내부 순환전류, 고조파 순환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4번, 권선의 보호 및 이상전압 방지 대책에 용이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성전 접지를 통해서 이상전압 방지 대책에 용이함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9번입니다. 12극에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기계각 15도에 대응하는 전기각은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개념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밑에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공식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전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몇 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항상 180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자,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N극, 여기는 S극, 2극이고요. 여기는 N극, 그리고 N극 다음에 S극이 와야 되고 S극 다음에 N극이 나와야 되고 다시 S극. 자, 이거는 4극 발전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기계각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기계각이라고 하는 친구는 실제 진짜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N극과 S극 사이는 몇 도예요? N극과 S극 사이는 몇 도예요? 당연히 180도가 되는 거죠. 180도. 여기에서 N극과 S극은 몇 도예요? 당연히 90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기계각이에요. 그런데 전기각은 N극과 S극 여기서도 180도예요. N극과 S극 여기서도 180도예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근데 여기는 N극과 S극이 전기각도 180도고 기계각도 180도예요. 맞죠? 근데 4극으로 넘어가면 N극과 S극 기계각은 몇 도예요? 90도인데 전기각은 무조건 180도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한 바퀴를 회전하잖아요.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유기전력의 파형이 자, 이렇게 됩니다.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얘는 파형이 이렇게 됩니다. 한 바퀴를 돌았을 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얘는 요만큼 나오고 얘는 요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파이가 되겠죠. 360도. 여기는 몇 파이가 돼요? 4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N극. 자, 여기 N극에서 하나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S극을 돌면서 여기 하나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얘도 여기에서 N극에서 N극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는 뭐야? 요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자, 요 부분에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또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또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실제로는 4파이를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바퀴가 전체 몇 도라는 거예요? 4파이면은 몇 도예요? 4파이면은 90, 그러니까 파이가 뭐예요? 180도잖아요. 180도에 4 곱하면은 720도가 되잖아요. 720도.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에 720도라는 거죠. 720도 4를 나누면 몇 도예요? 180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가 전체가 720도니까 요 각도는 결국 또 18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야 당연히 한 바퀴가 지금 360도로 나왔으니까 N에서부터 S까지는 무조건 180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은 전기각이 무조건 180도 다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몇 극이라 했어요? 12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쪼개면 되겠어요. 이렇게 쪼갤게요. 자, 이렇게.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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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쪼개면은 12극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랬을 때 12극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뭐 N극이 되겠죠. 여기가 S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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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과 S의 전기적인 각도는 무조건 몇 도? 180도라고요. 실제 그런데 기계적인 각도는 몇 도예요, 여기? 30도 맞아요? 30도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기계각도 15도에 대응하는 전기각을 알고 싶다니까 이거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요. 그럼 이거 몇 도예요? 15도죠. 얘는 몇 도예요? 90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10번입니다. 60Hz 12극 회전자 외경 2m인 동기발전기의 자극면의 주변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컨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속도 공식을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직육이 때도 했던 공식이죠. 뭐예요? 주변 속도는 파이 d n 이렇게 됩니다. n이 소문자 n이 돼야 돼요. n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 d는 뭐예요? 이게 원주입니다. 원주. 원주가 되는 거예요. n은 그러니까 초당 회전 속도가 되는 거예요. 미터 퍼 세컨가 되는 거예요. rps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당 한 번 돌면은 속도가 어떻게 돼요? 파이 d인데 두 번 돌면은 2파이 d, 세 번 돌면은 3파이 d. 그러니까 초당 회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따라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게 몇 미터예요? 2미터죠. 2미터죠. 그러면 원주가 얼마예요? 원주가 파이 2파이가 되겠네요. 2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된다? 속도만 곱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속도는, 자, 동기속도 NS는 원래 일반적으로 120F 나누기 P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뭐예요? 미터 퍼 민. 그러니까 RPM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EF 나누기 P라는 식을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2에 지금 60Hz고요. 10이 나눠주시면은 뭐가 된다? 10 RPS가 됩니다. RPS. 따라서 여기에다가 뭘 해주시면 된다. 10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10을 곱해주시면은 20파이가 되겠고요. 파이는 3.14니까 여기 대입해주시면은 62.8이 나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0Hz) 12극 동기전동기 회전자계 주변 속도를 묻고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12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12극을 다시 그려볼게요. 항상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냥 공식만 달달 암기하기보다는 자,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 능력도 올라가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12극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극 간격이 1m라는 얘기는 자, 요게 뭐예요? 요게 1m라는 거죠. 요게 1m라는 거죠. 극 간격.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n극, 여기가 s극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2개가 될 거 아니야. 당연히 12극이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주가 몇 미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해준다? 우리가 2F분의 P를 해주면 되는 거죠. 속도를 곱해주면 되니까 지금 구하라는 게 주변 속도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뭐가 된다? 120 미터 퍼 세크가 나오네요. 이렇게 11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Y결선 3상 동기발전기에서 극수가 6이고요. 그리고 한극의 자속수가 0.16이고 회전수가 1200이고 코일의 권수가 186이고 권선계수가 0.96일 때 단자전압을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상에 기전력 E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4.44 F 파이 N 그리고 권선계수 K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4.44. 자, F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회전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F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동기속도 NS는 120 F 나누기 P가 되는 거고 지금 문제가 동기속도가 12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200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P는 뭐예요? P는 극수가 6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6 해주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6 날라가면 뭐예요? 200이 되죠. 200을 120으로 나눠주면은 자, F가 뭐가 된다? 60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F가 60Hz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줄게요. 자, 60. 자, 얘는 극당 자속수입니다. 극당 자속수이기 때문에 0.16. 0.16.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다행히 한 극당 자속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코일의 권수. 자, 권수 186.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권선계수까지 여러분들이 곱해주시면은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단자전압을 묻고 있어요. 이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간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간전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한 상의 유기기전력이죠. 한 상의 유기기전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해주셔야 된다. 루트 3까지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131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13번 동기기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육이 때 됐죠. 곱빼기를 기억하라고 고, 패, 이, 고상권, 패력권, 이층권. 자, 그리고 동기기는 뭐라 했어요? 분단을 기억하라고 했죠. 분포권, 단절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권, 파권에서는 뭐 중권을 주로 쓴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만 아시면 문제 푸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래서 중권, 이층권, 분포권, 전절권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분포권 개수 그리고 단절권 개수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분포권과 단절권을 채택하는 이유는 당연히 파형이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가 제일 주요한 이유입니다. 자, 따라서 4번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한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15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한다면 당연히 파형이 좋아진다. 당연히 파형이 좋아진다가 되게 되는 겁니다. 뭐 유도기전력 당연히 낮아지고요. 권선의 리액턴스 작아지게 되는 거죠. 난조를 방지한다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난조 방지는 뭐예요? 제동권선이 되는 거죠. 자, 16번 상수 M 매극매 상당 슬로스 Q인 동기발전기에서 N차 고조파분에 대한 분포 계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분포 계수. 자, 여러분들 분포 계수 공식은 반드시 제가 유도까지 해드렸는데 어쨌건 공식 자체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도 과정은 사실 분포권 단절권을 유도하는 그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죠. 사인 2n분의 파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자, 위에도 뭘 적어줘요? 사인 2n분의 파이를 이렇게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극 매상 슬로스 Q라는 친구를 무조건 밑에, Q라는 친구를 무조건 밑에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 분포권 개수를 암기를 하셨고 당연히 N차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N만 붙여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선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공식 암기 문제죠. 이런 것도 암기하실 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는 게 조금 더 오래가고 잘 안 까먹겠죠.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는 것보다는요. 자, 17번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매극매상의 슬로스가 3이면 기본파에 대한 분포권 계수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16번에서 우리가 골랐던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적어봐라, 한번 풀어봐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같이 연습합시다, 여러분들. 자, 멍 때리지 마시고요. 사인. 나 이거 풀어서 맞췄는데 하시는 분들도 공식 까먹을 수가 있어요. 자, 2n분의 파이. 뭐라고요? 위에도 사인 2n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주시고, 우리가 Q라는 친구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Q라는 친구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Q는 뭐야? 매극, 매상의 슬로스. 또 이 Q가 뭔지는 알고 외우셔야겠죠. M이 뭔지는 알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셔가지고, 자, 위에는 사인 3상이기 때문에 얘는 상을 뜻하죠.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나누기. Q는 뭐라 했어요? 3이라고 했죠. 3. 사인 3상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 해가지고 9이 18파이가 되겠네요. 18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파이는 180도니까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뭐라요? 2분의 1이 된다고요.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6에 사인 18분의 파이에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선지 4번에 해당 답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식에 잘 대입하셔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18번입니다. 슬로스 36에 고정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3상 4극 2층권을 시행할 때 매극 매상의 슬로스와 그리고 총 코일수를 묻고 있습니다. 매극 매상의 슬로스와 총 코일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걸 또 뭐 공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할 게 없죠. 왜? 매 극당 슬로스, 매 상당 슬로스니까 슬로스를 극과 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Q 같은 경우는 36을 뭐로 나눈다? 극과 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4로 나눠주시면 3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코일수 역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코일이 어떻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도체입니다. 이 부분이 도체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실제 슬롯에다가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체를 이렇게 넣잖아요. 얘도 슬롯에다가 도체를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코일 한 개 도체가 몇 개예요? 2개죠. 자, 뭐라고요? 코일 한 개 도체가 몇 개다? 2개가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코일이 몇 개예요? 코일이 아니죠. 도체가 몇 개예요? 지금 2층권이라는 얘기죠. 2층권이에요. 자, 그러면은 슬로스, 그러니까 슬로스가 36개고 그리고 2층권을 시행한다는 말은 슬롯 한 개에 도체가 2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총 도체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총 도체수는 36 곱하기 2가 되겠죠. 슬롯 한 개당 2개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총 도체수가 72개라는 얘기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그러면 코일수는 어떻게 구해요? 코일수는 2분의 1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2분의 1 나눠주면 코일수 몇 개예요? 36개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하지 마시고 그림만 그리시면 어떻게 된다?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수많은 공식들을 어떻게 달달달달 외웁니까?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19번입니다. 3상 6극 슬로스 54의 동기발전기가 있다. 어떤 전기적 코일의 두 변이 제1슬롯과 제8슬롯에 들어있다면 기본파에 대한 단절권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뭘 구할 거냐면요, 극당 자속수를 구할 겁니다. 극당 슬로스를 구해볼게요. 극당 슬로스. 자, 그러면은 54를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슬로스가 54니까. 그러면은 극당 슬로스가 9개가 됩니다. 9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6극인데 제가 2극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극이라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개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2극인데 어쨌건 간에 극당 슬로스가 몇 개라고 했어요? 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9개를 그려주면은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 극당 9개. 극당 9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었어요? 자, 전절권에서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1에서 들어가서 10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절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1슬롯과 8슬롯에 들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게 이제 단절권은 뭐예요? 1에서 들어가서 얘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8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니까 10개니까. 자, 그러면은 자, 전절권은 1에서 나와서 10으로 나온 거죠. 1, 2, 3, 4, 5, 6, 7, 8, 9, 10. 그런데 단절권은 1에서 나와서 어디로 나온 거예요? 8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전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뭐예요? 극간격이죠. 왜? 여기가 무슨 극? N극이죠. 여기가 무슨 극이에요? S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극간격이 얼마예요? 극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가 되는 거죠. 9잖아요. 이렇게. 여기 1, 2, 3, 4, 5, 6, 7, 8, 9. 그래서 극간격이 뭐가 된다? 9가 되는 거죠. 9분의 코일 간격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되는 거 맞아요? 9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N과 S극의 정기적인 각도는 몇 도예요? 정기적인 각도는 항상 180도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에 뭐 해준다? 파이를 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베타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단절권 계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구합니다.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사인 네, 그래서 여기 베타 정확하게 잘못 적었네. 베타는 뭐예요? 9분의 7이에요. 그냥 9분의 7이죠. 베타는 여기다가 파이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9분의 7에다가 파이를 곱한 거죠. 정기적인 각도. 그럼 어떻게 돼요? 18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18분의 7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은 0.9397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학습하시다가 분명히 요 식을 요대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재 보시면은 여기에 결국 사인 70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70을 넣으면 어떻게 돼? 답이 나와.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인 70도랑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예요? 사인 18분의 7파이랑 같아요. 왜? 파이에다가 3.14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70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각도법이에요. 각도법. 요거는 뭐다?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그러니까 라디안법이에요. 라디안법.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계산기들은 각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시면 이상하게 나오는 게 당연해요. 사인 70을 넣으면 옳게 나오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도법으로 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FX570ES 기준으로 자 Shift 에다가 모드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모드를 누르시면은 4번에 라디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하시고 요거를 다시 대입해 보세요. 그럼 아마 답이 올바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히 분포권 계수 구하실 때 많이 질문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유의해서 계산기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극 3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총 슬롯수는 48이고 매극 매상 슬롯에 분포하고 있는 코일 간격은 극간격의 75%의 단절권으로 하면 권선 계수를 묻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권선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포권 계수. 분포권 계수에다가 뭘 해준 거예요? 단절권 계수를 곱해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포권 계수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극 매상의 슬로스가 안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극 매상의 슬로스
이미 얘 이름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죠. 공식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매극, 사극, 매상, 삼상분의 전체 슬로스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8이 되는 거죠. 48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12가 되는 거고 3, 4, 10이니까 그냥 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극매상의 슬로스가 4임을 알았으니까 자, 분포권 계수 어떻게 구해볼까요? 자, 분포권 계수 이거 지우고요. 4라는 걸 알았죠? 공식에 대입을 바로 할게요. 분포권 계수는 어떻게 구해? 4에다가 사인 2, 상수 뭐예요? 3이죠. 그리고 매극매상의 수 4 분의 상수 m이 되는 겁니다. 분의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사인 2 곱하기 3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은 분포권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절권 계수. 단절권 계수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되는 건데 자, 문제에서 베타가 나와 있죠. 코의 간격은 극간격의 75%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75%라는 얘기는 극간격이 4라면 코일 간격은 3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다? 결국 베타 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뭘 해주면 돼요? 4분의 3 그리고 파이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뭐가 나온다? 0.887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을 파형을 정연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극매상의 슬로스를 많게 한다. 그렇죠. Q값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Q값이 커지면은 분포권 계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차수의 고조파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절권 및 분포권으로 하게 되면 분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쁜 파형이 나오겠죠. 자, 전기저 철심을 사슬로스로 하는 것도 이쁜 정연파를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극의 길이를 작게 한다. 자, 공극의 길이는 뭐예요? 공극은 뭐예요? 전기자와 계자 사이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만약 공극의 길이가 짧다면은 전기적 반작용에 의해서 파형이 일그러지고 왜곡이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작게 하면 안 되고 넓게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22번 동기발전기에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자, 동기발전기. 자, 동기발전기. 그리고 동기전동기. 전기자 반작용을 암기를 하실 때 R, L, C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요것만 기억하랬어요. C, 그리고 발, 그리고 여기는 뭐 증자.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다른 것들은 술술 나오는 거죠. L은 뭐예요? 반대니까 감자가 되겠죠. 감자가 되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그냥 교차 자하작용. 교차. 얘도 교차 자하. 얘는 뭐예요? 증자. 증자 되는 거죠. 반대로 되는 거죠. 반대로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감자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 전동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C, 발, 증, 자,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앞선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C가 흐른다는 거죠. 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증자작용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동기발전기를 묻는지 동기전동기를 묻는지 지금은 발전기니까 얘가 답인 거예요. 전동기면 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항상 잘 읽으세요. 여러분들 신났다 하고 전기자 반작용이 나왔다 너무 신났다 하지 마시고 항상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 삼상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하여 A 때 감자작용. 그럼 A는 뭐예요? 발전기죠, 지금. 당연히 발전기입니다. 포인트를 뭐라고요? 발전기. 조심하라고요. 발전기일 때 A니까 감자작용이니까 뭐예요? L이네요. L은 뭐예요? 늦은 전류죠. 그래서 90도 뒤진 전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자화작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증자작용과 같은 말입니다. 뭐 안 적혀 있네요. 증자작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화작용입니다. 자화. 증자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 교차자화잖아요. 그러니까 자화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C니까 C는 뭐예요? 진상전류가 그러죠. 그래서 90도 앞설 때를 뜻합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전류자 I, 전류를 I, 그리고 유기기전력과 전기자 전류의 위상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을 묻고 있습니다. 횡축 반작용은 뭐예요? 순저항 부하일 때, R만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I가 있어요. I. 전류 I가 있습니다. I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러는 각도가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크기는 얼마야? 당연히 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은 뭐예요? 찍으면 코사인입니다. 여기서 찍으면 코사인이에요. I 코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는 I 사인 세타죠. 우리가 여기서 N극이 있고 자속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I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이겠죠. 가로횡이니까요.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 그래서 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증자, 감자, 횡축, 직축 반작용은 뭐예요? I 사인 세타가 되겠죠. 직축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돌극형 동기 발전기에서 직축 동기 리액턴스를 XD, 횡축 동기 리액턴스를 XQ라고 했을 때 관계.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돌극형이기 때문에 요 그림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요거는 뭐 암기할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직축 동기 리액턴스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친구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횡축 동기 리액턴스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애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동기 리액턴스 친구들은 전부 다 뭐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들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고정자죠. 여기 회전자죠. 얘 사이에 얘를 뭐래요? 이걸 공극이라고 한다고요. 공극이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이 크겠죠. 공극이 넓으면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이 작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주니까 방해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방해하는 성분이 리액턴스는 얘가 뭐예요? 더 크겠죠. 그래서 XD가 뭐보다? XQ보다 더 크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이 1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26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쌍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서 그 1조의 권선 전압을 E, 각 선의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이중 Y연으로 결선했을 때 뭐 선간전압과 선전류, 비상전력 뭐 이거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앞에 전부 다 제가 6개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외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회로 이론 문제예요. 자, 선간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전압이 뭐예요? E죠. 상전압이 E죠. 그럼 선간전압은 Y결선에서 루트 3분의 2죠. 맞죠? 자, 그 다음 선전류죠. 선전류는 뭐예요? Y결선에서는 선전류가 똑같죠. 선전류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 I 흐르죠. 모아서 두 개 합쳐서 몇 암페어가 흘러요? 2I 암페어가 흐르죠. 따라서 뭐가 된다? 여기에는 2I가 흐르겠네요. 그러면은 비상전력은 우리가 루트 3 선전류, 선간전압, 그리고 선전류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루트 3에 2I에 루트 3E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은 6EI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쌍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서 그 1조의 권선 전압을 E 그리고 전류를 I라고 하고 지그재그 Y형으로 결선하는 경우 선간전압, 선전류, 비상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제랑 완전히 동일하죠. 자, 그럼 선간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E죠. 여기가 E고 여기는 몇이라 했어요?
루트 3 곱하기 2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3 곱하기 2예요. 그럼 여기 걸리는 전체 성간전압은 몇 볼트가 돼요? 여기다가 또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3E가 되는 거잖아요. 전류는 항상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I가 되는 거죠. 그냥 I가 되겠네요. I. 선전류는. 그럼 비상전류는 다시 비상전력은 루트 3 VLIL이니까 루트 3에 3E에 I가 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3 루트 3 2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3E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I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3, 32I 하면은 약 5.22I. 그러니까 3 루트 3을 대충 계산하면 5.22I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